안녕하세요. 탁구의 정석 민태웅입니다. 탁톡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선수가 아닌 동호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탁구 유튜버 승튜버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네 번째 탁구 이야기 탁톡 시작합니다. 자, 저희 채널 첫 동호인 게스트 승튜브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탁구를 이제 입문하고 3년이 이제 좀 지났고요. 유튜브 활동을 같이 하면서 지금 열심히 탁구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탁구 유튜브에서는 이제 대선배시잖아요, 저한테는.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저한테 좋은 한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탁구의 정석 제가 잘 구독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당연하죠. 좋아요도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슨 영상, 도움이 되는 레슨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선수들의 사실 모습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선수분들도 이렇게 소개해주는 탁구토크 영상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컨텐츠 많이 유지를 해주시고, 생활체육인으로서 한 가지 바람이라면 이제 생활체육인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컨텐츠 많이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컨텐츠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깊게 생각해서 한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한번 네. 승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탁구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네. 어떻게 되시는지? 계기라고 하면 대학교 첫 로망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도 사귀고 또 연애도 하고 이런 생활을 꿈꾸고 제가 테니스 동아리를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첫날 이제 아무래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막 옷도 멋있게 꾸미고 신발도 정장 구두 같은 거를 제가 신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일 훈련날 갔는데 딱 봐도 이제 무서운 느낌의 그런 선배의 포스 있죠? 제 복장을 보고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너는 테니스 코트에 와서 운동을 하러 왔는데 복장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저희 충남대학교 탁구 동아리인 동그라미에 가입을 해서 탁구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탁구 이제 동그라미라는 탁구 거기 동아리로 가셨잖아요. 갔을 때도 이제 네. 사복으로 가신 건지? 아니죠. 제가 그때는 이제 머리에 수감을 좀 하고 그때 이제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갔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모두 하듯이 그냥 재밌게 즐기다가 2학년 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임원을 맡게 되었고 근데 2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탁구를 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못 쳤던 편에 속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깨저깨 피고 다니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슨을 시작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거는 이제 2학년 때부터 탁구를 쳤었고요. 탁구가 쉽게 늘지도 않고 또 1대1로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승부욕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탁구를 한 지는 3년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3년인데 벌써 그만큼 올라오신 거면은 재능이 있는 건지 이제 독한 건지는 네. 앞으로 더 차차 지켜봐야겠지만 재능충, 노력충 두 개 다 하는 두 개 다를 걸로. 원하시는구나. 네, 두 개 다 해주시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탁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 유튜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이제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된 자세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잘못된 자세를 좀 보고 좀 교정을 하고 좀 잘 치고 싶은 마음에 내 자세를 찍어보자 해서 우선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18년도 제가 10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드 용량 차지하면서 가지고 있지 말고 영상도 올리고 또 내 것도 보고 자유롭게 내 영상 저장소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좀 시작한 게 네. 저만의 이제 영상을 찍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레슨을 또 하면서 많이 그렇죠. 보시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잘못된 부분들을 저의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팁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저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면도 있거든요. 지금은 좀 더 욕심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길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이제 자기가 직접 찍어서 올리면서 자기가 직접 보면서 받으려고 시작한 유튜버인데, 이렇게 잘 되신 거 보면은
앞으로도 네. 잘 되셔서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뭐 다이아까지 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버튼 받으면 언박싱 영상은 같이 찍는 걸로. 저는 같이 저도요? 네, 옆에서 같이 출연해 주시는 걸로. 배만 아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꼭 동호인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동호인들이 어쨌든 물론 질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레슨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실력 향상이 제일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1부를 가는 그날까지 이제 열심히 탁구를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어려운 건 아무래도 실력이 좀 잘 안 느는 거겠죠? 왜냐면 레슨 시간 같은 경우에 뭐 주 2회 15분이 보통적이고 좀 제한된 시간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좀 많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잘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호인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기도 네. 하는데요. 너무 실력이 안 들어요. 안 늘어요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15분씩 한 달에 하면은 8회 정도 받잖아요. 그렇죠. 주 2회씩 해서. 2시간밖에 안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2시간. 그렇게 1년 해봐야 어떻게 보면 24시간이거든요. 하루라는 시간인데, 선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쭉 몇 시간씩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훈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향상된 건데, 동호인분들이 욕심이 있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조급해지지 말고 개인적인 자기 연습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네. 해요.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이고 사실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연습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구장 환경상 이제 또 게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또 게임하고 심판 봐드리고 이런 것도 또 많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네.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네, 마음은 이해가지만 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밖에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민태용 코치님께 비법들 제가 안 되는 것들을 또 전수 받아가지고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네, 가져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2부에서 제가 네. 꿀팁을 아주 방출을 하면서 제가 네, 게스트로 왔으니까 쪽쪽 빨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환님이 이제 동호인이시기도 하시고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을 겪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아무래도 쉐이크 유저다 보니까 백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좀 더 파워를 업할 수 있는 방법?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을 해요. 그리고 각이 좀 얇다고 지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얇은 각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지 또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백드라이브 자체를 이제 파워업을 시키고 각도를 조금 두껍게 만드는 이제 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각이 얇다는 거는 말 그대로 맞는 순간을 두껍게 면을 세워주면 제일 간단한 부분인데 네, 그렇죠.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백드라이브를 두껍게 맞추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세요. 네. 이제 드라이브 걸면은 이제 두꺼운 상태에서 위로 걸게 되면 볼이 나갈까봐 두려워서 점점 얇아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차피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는 회전량을 올려서 볼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네,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각이 두껍다고 해서 뭐 이제 바깥으로 굳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회전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도 맨날 다 두껍게 쳐라 하는 다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제 맞는 타점하고 맞는 순간 임팩트에 따라서 볼이 빨리 떨어질수록 내가 각을 두껍게 맞춰도 볼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두껍게 맞추는 법은 레슨 영상 할 때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이제 뭐 이제 파워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백드라이브 자체가 임팩트가 세져야 맞는 순간 임팩트가 좋아야 볼이 파워가 업이 되는데 사실 각도가 얇은 상태에서 백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얇다 보니까 미스 확률은 높은데 파워는 굉장히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꺼운 상태에서는 때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끝에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은 사실 파워업을 할 수가 없고요. 얇은 상태에서 이제 옆구리 쪽, 살짝 옆쪽 아니면 왼쪽 무릎, 허벅지 쪽에서 나오는 드라이브가 되면은 파워업을 시키기가 좀 더 편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손목은 내려준 상태에서 짧은 순간에 힘을 쓰셔야 되고요. 네. 파워업을 시키려면 살짝 옆구리 쪽이나 왼쪽 허벅지 쪽에서 옆쪽에서 뻗어주는 힘을
스윙을 해주셔야 파워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브를 상대방의 구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맞드라이브를 치고 싶은데 맞드라이브 또 하나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맞드라이브가 필요한데 맞드라이브를 잘할 수 있는 요령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맞드라이브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떨어져서 중진 이상에서 같이 맞받아서 거는 맞드라이브를 알고 있는데 사실 붙어서 하는 맞드라이브까지 카운터 드라이브를 같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떨어졌을 때 중진 이상 중진에서 하는 맞드라이브. 중진 이상 플레이에서 중진 이상 플레이에서 이제 이거를 나누면은 중진에서 걸었을 때하고 좀 더 떨어졌을 때 완전 후진까지 떨어졌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진 이상에서 걸었을 때는 보통 이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볼이 올라오는 타점을 좀 위쪽에서 잡아서 힘을 빼고 이렇게 쭉쭉 뻗어준다는 느낌이 돼야 되고요. 이제 드라이브를 보면은 저희가 코치로서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가르치면 하나, 둘, 셋 박자에 가르치잖아요. 중진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 둘, 좀 더 떠오를 때.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잡아라. 그렇죠. 반박자 빨리 위에서 건다고 생각하고 걸어주면은 좀 더 편하게 힘을 안 들이고도 맞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완전 후진까지 떨어졌을 때는 내 임팩트를 순순히 다 써주지만 이제 그거를 완전 내 사이드 이제 탁구의 사이드 라인까지 흰선 있잖아요. 사이드 라인 거기까지 본다고 생각하시고 쭉쭉 퍼주셔요. 보는 것만 그렇죠. 시선만 거기를 봐도 스윙 자체가 알아서 멀리 뻗어지기 때문에 멀리만 보시면은 맞드라이브는 하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짧게 힘쓰지 마시고 보통 이제 맞드라이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보고 그냥 우장창 힘만 써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힘 빼고 멀리 보고 쭉쭉 멀리만 보는 것만으로도 맞드라이브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저도 쌓이면서 일반적인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안정성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기교적인 플레이, 왜 예를 들어서 감아서 거는 드라이브라든지 이렇게 까서 거는 드라이브, 이렇게 좀 기교적인 플레이 그 중에서 까서 거는 드라이브로 상대방을 좀 속이거나 좀 멋있게 이제 유튜브 각을 위해서 한 방을 끝내는 좀 이런 드라이브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감아서 거는 드라이브가 전문이긴 한데 그럼 이제 사실 감아서 걸든 까서 걸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짝 아무래도 까서 거는 드라이브 자체가 옆면을 긁어서 맞는 순간에 손목을 살짝 비틀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 되실 것 같아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볼이 없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잡아서 그냥 옆으로 긁으면서 나가줘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는 이제 볼이 있어야 알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볼을 치면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숭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승환 선수와 한번 이렇게 토크를 나눠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직접 제가 레슨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님, 2부로 가시죠.